안녕하십니까. 칸중국 코리아 이신규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을 지시해 국제사회의 반발을 샀고 러시아 내부에서도 반전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에 사는 러시아의 부유한 사업가 알렉스 코난니키는 2일 페이스북을 통해 푸틴을 체포하기 위한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코난니키는 페이스북에 헌정적 책무를 수행하고 러시아 법과 국제법에 따라 푸틴을 전쟁 범죄자로 체포하겠다라는 약속 외에 100만 달러의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또 푸틴의 프로필 사진을 첨부하면서 죽거나 살거나 다 상관없다는 내용까지 덧붙였습니다. 이후 코난니키는 이 게시글은 삭제됐지만 이미 인터넷과 언론을 통해 화제가 됐습니다. 코난니키는 3일 일부 언론은 내가 푸틴 암살의 대가를 치르겠다고 약속한 데 대해 반대하는 보도를 해 전 세계 수백만 명의 환호를 받겠지만 나는 푸틴을 반드시 법으로 잡아들여야 한다고 믿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현지 공격이 거세지면서 국제적인 반전의 물결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파리 그레뱅 뮤지엄에 전시된 푸틴 밀랍 인형은 지난 주말 관광객들에 의해 파괴됐습니다. 이에 따라 그레뱅은 푸틴의 밀랍 인형을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박물관장 이브델 호문은 이런 독재자를 지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한 용의자가 뉴욕 거리에서 아시아계 여성들을 마구잡이로 공격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용의자는 28세의 스티븐 자존크로 버지니아주 출신으로 맨해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자존크는 27일 2시간 동안 19세에서 57세의 아시아계 여성 7명을 이유 없이 폭행하거나 다치게 했습니다. 경찰은 자존크가 2일 오후 맨해튼 미드타운의 뉴욕 공공도서관에서 붙잡혀 정오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중공의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지지와 무관치 않아 미국의 유럽계가 중국계를 정오하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푸틴의 우크라이나 공격은 러시아에서도 절반 수준인 51%의 지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중국 대륙에서는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지하는 네티즌이 최소 70%로 러시아 자국 지지율을 압도했습니다. 이것은 여전히 보수적인 추정입니다. 더구나 전쟁 발발 이후 푸틴에 대한 중국인들의 애착은 거의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이 전쟁으로 전 세계의 물가와 유가, 경제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민중들에게 큰 고통을 줍니다. 이 전쟁이 끝난 뒤 중국인들이 세계의 한풀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통제가 심한 중국 인터넷에선 친러 발언만 나옵니다. 푸틴은 중공의 대외 선전에 의해 가감하게 서구에 도전하는 영웅적 인물로 부각됐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그를 푸틴 대제 구소련 최고의 유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우호국가, 건설적인 동반자 관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서 전면적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향상되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베이징에서 시진핑을 만나 두 사람은 공통된 견해를 가진 친구라며 양국의 우정은 끝이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끝난 뒤 우크라이나 침공에 나섰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국내 언론의 보도를 엄격히 통제하고 있는 중공의 보도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협상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공 국영 언론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특별 군사 행동이라는 표현을 통일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최근 러시아를 서방의 정치 이데올로기, 군사 침략의 피해자로 묘사하는 내용의 TV 연설을 했습니다. 이 연설문은 중국 인터넷을 통해 급속히 퍼지면서 24시간 동안 11억 건의 열람을 기록했습니다. 중국계 호주 정치 관찰가 양하는 러시아와 중국의 이른바 샤오분홍과 전랑들은 사실상 행동이 일치하기 때문에 푸틴의 생각이 중국 온라인상에서 큰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이유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러시아의 민족주의자든 중국의 민족주의자든 러시아의 위대한 민족의 부상과 부흥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위대한 부흥과 마찬가지로 미제국주의와 서구 열강의 압제를 받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피해자 콤플렉스가 강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중국 네티즌은 러시아 푸틴에게 손을 들어줬습니다. 실제로 러시아가 강압적으로 한 주권의 이웃나라, 아주 작은 이웃나라를 침략하고 있다는 사실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양하는 중국 네티즌들의 비교적 이성적인 반전 목소리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인터넷 관리자들로부터 삭제됐다라고 말했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특히 국제사회의 거센 반발에 베이징이 입장을 조율할 경우 중국 온라인상의 친러 정서가 약화될 수 있습니다. 한 네티즌은 푸틴 제왕은 중국의 좌우분홍을 전선에 내보내야 한다. 그들이야말로 푸틴의 철분이다. 용감하고 싸움을 잘하며 스스로 양식까지 가지고 갈 것이다 라고 비웃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현지 시간 2일 러시아의 안드레 수호배측기 부사령관이 우크라이나 공격 중 사망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침공 계획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47세의 수호배측기는 특수부대에 대한 전문성으로 러시아군의 중요 인물로 군에서도 존경받으며 적대 지역에서 훈련 임무를 이끈 것으로 유명합니다. 수호배측기는 과거 러시아군의 7공수 사단 지휘관으로 근무하다 지난해 10월 중앙군구 41군단 부지휘관으로 승진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수호배측기는 키예프 인근 호스토멜 마을로 낙하하려다 저격수들에 의해 숨졌습니다. BBC에 따르면 서방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적어도 3명의 다른 러시아군 사령관은 전선으로 진격하다 작전 중 전사했고 러시아군 41군단 부사령관 안드레 수호배츠키는 저격수에 의해 사살됐으며 그 외에도 사단장 1명과 연대장 1명이 전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군부가 특별군사작전으로 498명의 병사를 잃었다고 발표했으며 수호배츠키는 사망자 중에서 계급이 가장 높습니다. 외신들은 이번 수호배츠키의 사망은 푸틴에게 큰 타격을 줄 것이다 라며 이는 그의 전쟁 계획이 원래 계획대로 진행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계속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정부도 외국인 용병 모집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3일 다른 나라 출신 1차 지원군 1만 6천여 명이 도착해 우크라이나 방위를 돕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는 전국 TV 대담에서 우크라이나가 매일 파트너이자 진정한 친구들로부터 무기를 받고 있으며 받는 무기도 점점 강력해지고 있다. 이 모든 게 성공하리라고 믿는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공격으로 유럽 최대 규모인 자포리자 원전 인근에서 불이 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인 디미트로 굴레바는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할 경우 체르노빌 사고의 10배에 달하는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며 러시아군의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했습니다. 펜타곤의 존 커비 대변인은 3월 4일 브리핑에서 러시아군의 공격을 받은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에서 방사능 누출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커비는 펜타곤의 원자력 발전소가 현재 어떤 가동 상태인지 러시아인들이 이를 통제하는지 여부에 대해 말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에너지부의 대응을 돕고 있습니다. 커비는 러시아군의 이번 원전 공격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세계가 어젯밤 핵 재앙을 가까스로 면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러시아의 대응은 무모하고 위험하다라며 유럽 최대의 원자력 발전소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고 러시아와 유럽 전역 민간인의 안전을 위협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러시아에 원전의 군대 철수를 요청해 작업자가 현장에 완전히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교대 근무와 공장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기관과 통신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범해 서방 국가들로부터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러시아 전문가들은 중공이 러시아 제재에 대해 공식적으로는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서방과 러시아의 대립을 악용해 러시아의 천연 자원을 확보하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3월 2일 러시아 정치학자 드미트리 압잘로프는 미디어 프로그램 회사 기밀에서 중공이 러시아의 에너지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침투해 러시아의 천연 자원을 확보함으로써 향후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러시아 인터넷 웹사이트인 시크릿맥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전문가들은 러시아와 서방의 대립으로 서방의 에너지 수출이 큰 차질을 빚고 있지만 동방의 중국에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스프롬의 자회사이자 러시아 천연가스 2호 가스관 운영업체인 노드스트림2 AG는 3월 1일까지 100여 명의 직원을 해고했습니다. 이전에 노드스트림2 AG는 이미 미국의 제재를 받았고 독일도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프로젝트 인정을 중단했기 때문에 유럽 시장의 천연가스 가격은 59%나 폭등했습니다. 이미 1,000입방미터당 2,200달러의 새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러시아 천연가스 공급 주식회사는 2월 말 중국 측과 동방연맹 가스관을 건설하는 협정을 체결했으며 이는 러시아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인
시베리아 파워2를 확장할 수 있으며 매년 몽골을 통해 500억 입방미터에 달하는 연료를 중국 측에 수송할 수 있습니다. 그는 중국이 러시아 에너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들 에너지의 수송이 제3자에 의해 차단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액화 천연가스처럼 해상 수송이 아닌 파이프라인을 통해 수송되기 때문입니다. 아브잘로프는 2주 뒤 세계의 다른 나라들이 전쟁으로 인플레이션의 지옥에 빠질 수도 있고 경기 침체에 빠질 수도 있지만 베이징의 GDP는 여전히 0 이상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일부 러시아 언론은 중국이 러시아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 뒤에 조용히 모스크바에 대한 제재에 참여했다고 논평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10일 러시아에 대한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제재에 단호히 반대하며 무역 분야에서 러시아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중국은 최소 2개 주요 은행이 러시아 상품 구매 자금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달러 표시 신용장 발급 중단 등이라고 미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습니다. 지난 일요일 미국은 베이징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샤키 백악관 대변인은 인터뷰에서 중국은 러시아 침공과 관련해 미국과 동맹국이 러시아에 부과한 제재 중 일부를 이행했으며 지난주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지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언론은 백악관 대변인이 말했듯이 중공은 미국의 제재에 더 따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러시아를 진정으로 덮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입니다. 공유는 나눔의 시작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